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펀더멘탈 중에 딱 하나 지금 리튬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얼마 빠졌냐? 2개월 동안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판매량, 그다음에 전기차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2분기 실적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제가 2분기 실적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캐펙스 증가율, 그다음에 네 번째 뭐 말씀드렸죠? 전기차의 침투율. 네, 전기차의 침투율. 자, 일단 캐펙스 증가율은 전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들의 실적, 일부 기업의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양극재, 음극재, 뭐 도전재, 첨가재,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밸류체인별로 차별화는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이 회사들의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한 매출과 이익 증가율, 연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이 국내 배터리 셀업체와 소재업체들의 시장 침투율과 소위 말하는 점유율이 꺾이지 않았다. 네,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수급입니다. 철저하게 단기간에 지금 거의 공매도에 의한 숏 커버링 물량으로 인해서 한 달 넘게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이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이나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펀더멘탈 중에는 딱 지금 하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리튬의 가격 하락 부분, 그 부분만 좀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 하락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양극재 업체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는 3분기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양극재에 관련된 회사들이 3분기까지도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4분기부터 양극재 판가가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연간 실적은 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양극재만 강조되는 사이에 양극재랑 같이 그냥 덤탱이 씌워서 빠진 비양극재 업체들, 양극재 아닌 비양극재, 음극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될 수도 있고, 도전재가 될 수도 있고, 장비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비양극재 단에서는 사실 아직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측면으로 사실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라고 기관이 다 싫어하거나 2차전지라고 외국인이 다 싫어하는 건 아니다. 물론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은 수급에서 차별적인 움직임이 좀 보일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의 상당 부분이 상환이 된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은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과 반대로 상당히 그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도 똑같이 에코프로 숏커버를 기대하고 포스코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히려 그 소위 말한 숏커버 때문에 포스코가 올라야지, 그 측면 말고요. 제가 이거 지분율 잘못 얘기했다 또 엄청 또 공격의 대상을 받았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제가 36%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조금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말씀드릴게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29% 정도, 30% 미만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이 진짜 나빴을 때 2015년 당시만 해도 실적이, 그때는 2차전지 밸류가 아예 없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분율은 46에서 47% 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그냥 정상적인 철강의 밸류만 봤을 때 46%, 47%의 지분율에서 지금 29%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2차전지 그냥 빼고 그냥 포스코라는 그룹사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이 과도하게 매도된 상태다. 네. 과매도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이 포스코가 사실 철강 관련된 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지금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 체력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뭐 외국계 그 보고서에서는 철강 업체 중에 밸류가 가장 비싸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회사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매도 포지션 잡아놓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포스코홀딩스에 굉장히 부정적인 15개월 만에 15일 안에 뭐 주가가 뭐 40% 넘게 빠진다 그런 소위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보고서를 써가지고 예전에 에코프로비 맞아요. 똑같이 그 네. 똑같은 형태로 걔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쫄지 않고 안 파셔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2차전지 밸류를 제외하고 포스코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밸류 그다음에 공매도 수급을 떠나서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과도한 외국인 지분율 하락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사실 그 외국인들은 2차전지에 대한 밸류를 전혀 안 주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24년 말부터 포스코홀딩스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면 25년 초부터 기여를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은 최소한 지금 그 외국인들이 보는 철강의 밸류에서는 2배 이상 줘도 부족함이 없다. 주가만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 빠져가지고 15배 밸류거든요. 근데 아까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평균 PER 밸류가 55배인데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의 밸류가 너무 비싸다 쳐요. 근데 지금 3분의 1토막이잖아요. 근데 마진은 리튬 마진이 훨씬 잘 난다니까요. 리튬은 50% 이상 마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는 마진이 엄청 좋아지면 13% 마진 나는 거거든요. 13% 마진인데 50% 마진이니까. 그리고 매출 규모도 사실은 계속 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오른 것만 보지 말자.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보지 말고 포스코홀딩스의 앞으로 리튬의 가치가 기존 철강의 가치 얼마가 더 더해지는지 그거를 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인가 어디 증권사에서 이제 에코프로 연초부터 사신 분들의 단가의 평균을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게 저는 한 50만 원 중후반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이 평균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높게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높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의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2, 3%.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나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뭐 소위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감각이 있고 매매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에코프로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사신 분들 10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주가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2,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핵심 5가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포화 상태가 되는지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꺾이는지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지 그중에 가장 빨리 오는 거는 캐펙스 투자일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직 캐펙스 투자가 엄청 공격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요. 지금 조인트 벤처 합작 형태가 폭증하는 기간이 올해가 아니고 24, 25, 26년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24, 25, 26년에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실적이 안 깨져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깨질 때 조금씩 분할로 정리하시는 전략이지 지금 100만 원대 막 수급 때문에 주가가 불안한데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팔고 도망갈 때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의 수산화 리튬은 지금 아직 상용화 단계죠. 호주 광석 리튬은 9월달부터 상용하니까 올해 되는 거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은 2025년 상반기에 상용화 되는 거고요. 상용화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포스코가 내재화하지만 내재화하는 리튬을 아직 안 쓰는 단계잖아요. 에코프로는 미국에서 탄산 리튬을 엄청 싸게 사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에코프로 BM에 양극재에 쓰는 리튬인데 그거조차도 30%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 낮은 거를 사실은 영향을 받으려면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의 그 리튬의 내재화가
못해도 60% 70%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가 이노베이션에서 조달하는 수산화 리튬을 최소한 60% 70% 이상 내재화돼야지 더 마진이 좋아지고 리튬을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 사실은 외부에 갖다가 쓰니까 내재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재화를 못한 거니까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에 더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는 거고 내재화 되면 내재화 될수록 오히려 리튬 가격 원자재 싸게 조달하는 거를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광물 가격에 가장 민감한 양극재 업체 중에 LNF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해서 영업이익 30억을 기록했거든요. 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영업이익 521억을 기록했고요.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는 1846억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147억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빴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동바업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나온 거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147억 영업이익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6%대를 회복했습니다. LG화학도 영업이익이 40%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첨단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양극재가 8.3%로 여전히 영업이익률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대 영업이익률에서 지금 4.8 거의 5%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타 업체들 비해서는 양극재 업체가 굉장히 실적이 선방한 거고요. 동박기업이 전체적인 동박기업 전체적으로 실적이 가장 부진했고요. 의외로 분리막이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분리막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였는데 2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 사실은 이 흑자 전환 이런 모멘텀을 주가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SKI 테크놀로지는 이미 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이미 요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른 거 소위 양극재 부진할 때 분리막이 잠깐 반짝을 했었어요. 2주 전인가 아마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소멸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까지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 지금 SK온이 지금 5등, 6등이기 때문에 이미 5년간 분리막 공급 계약을 맺었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7년간 분리막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SKI 테크놀로지보다 오히려 삼성 SDI랑 최근에 5년간 5조 엄청난 양이죠. 삼성 SDI랑 5년간 5조 계약 맺은 WCP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WCP도 2분기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 167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분리막이 오히려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소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양극할 물질이랑 음극할 물질이 섞이지 않게 나오는 그 소재인데 이게 배터리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음극박의 동박이라든지 양극박의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그거보다는 기술 진입 장벽이 더 높다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그렇게 분리막이 기술 진입 장벽이 나름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분리막이 이게 2분기 실적 잘 나온 게 일회성인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됐고 분리막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그거예요. 중국의 분리막 업체 그러니까 양극재도 중국 양극재 쓰지 않는 것처럼 분리막도 중국 분리막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SKI 테크놀로지 WCP가 증설하는 물량만 다 합쳐도 75% 북미하고 유럽에서 분리막은 아마 WCP랑 SKI 테크놀로지가 싹쓸이 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75%가 되면 중국 업체들이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거다. 중국 업체들도 분리막 관련돼서 증설한 부분도 있는데 다 캐펙스가 박살이 나서 아마 10% 미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분리막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분리막 업체 국내 업체들 중에 왜냐면 2개밖에 없거든요. SKI 테크놀로지하고 WS컵 정도이기 때문에 이 2개 회사들은 이 회사를 투자한다기보다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꺾이지 않아야지 양극재 업체들이나 음극재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의 큰 틀에서도 분리막 업체들의 실적을 좀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NF는 네.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네.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요. LNF가 밝힌 게 우리가 비싸게 사실
원자재 사서, 그러니까 얘네도 100% 다 테슬라에 그냥 사급받은 물량으로 하면은 사실 지금 리튬 가격 박살난 거 크게 영향이 없을 텐데 100% 사급이 아니고 우리도 광물 직접 조달해가지고 하는 비사급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싸게 원자재 조달한 부분을 일회성 비용으로 떨군 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물 비싸게 산 거 때문에 받는 손실을 빼면 우리도 연간 영업이익 700억 정도 체력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요. 근데 그건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LNF의 주력 고객사 테슬라가 지금 그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LNF는 가장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인 구반반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비싼 모델의 테슬라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맞아요. 테슬라 2. 네, 테슬라 2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 제일 저가 모델인 테슬라 3가 많이 팔리면 사실 LNF 입장에서는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뭐 일회성 비용보다도 테슬라의 저가 차종의 비중이 테슬라 내에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LNF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물론 LNF가 우리도 테슬라랑 장기 공급 계약 맺을 거야. 그렇게 밝힌 부분도 있고 우리 테슬라 말고 다른 완성차도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실제로 가시적인 수주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광물 밸류체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만금에 옛날 LS도 입고동 재련이죠. LS M&M이랑 우리 전구체 하겠다. 밝혔잖아. 1조 5천억이거든요. 이것도 지분 51대 49니까 거의 대등한 비율로 하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적이랑 연관돼서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 이 LNF조차도 우리도 응급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응급제 관련돼서 대주전자 재료를 번외로 하더라도 포스코 실리콘, 그 다음에 SKC,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지금 25년도 양산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LNF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매출처 다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싼데 중요한 건 지금 2분기 실적 안 나온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3분기, 4분기에 그럼 일회성 비용 떨고 연간 영업이익 500억에서 700억 정도 체력이 나올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에코프로비엠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대로예요. LNF가 줄었어요. 실적 증가율이. 그러니까 문제는 LNF랑 에코프로비엠의 일단 3년 매출 증가율을 보면 원래는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3년 매출 증가율은 45.2% 예상되고요. 추정치입니다. LNF는 46.4%예요. 1%로 줄어들었어요. 10% 넘게 차이 났거든요. 불과 실적 2분기 실적 나오기 전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출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 증가폭도 원래 30% 넘게 차이 났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3년 평균 증가율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48%고요. 3년 평균 증가율은. LNF 굉장히 높죠. 62%인데 원래 LNF의 3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거의 78%, 80%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60%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LNF는 테슬라가 저가차종 비중 확대면 LNF의 비중은 테슬라 내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더 줄어드는 거죠. 더 줄어드는데 심지어 에코프로는 삼성 SDI랑 SK온 말고 지금 추가 수주 계약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4월달, 5월달부터 LG발이든 삼성 SDI발이든 추가 수주 나올 게 있다는 계속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LG엔솔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LG엔솔 쪽으로 수주가 아예 안 나왔는데 이게 증가폭이 PER보다 더 가파르면 PEG가 당연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EG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PEG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LNF는 이익 성장률이 떨어져서 0.3배가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PER이 엄청 높은데도 이익 성장률이 PER 높은 것보다 더 높으니까 0.7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디테일하게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시고 LNF가 단지 PER 값만 낮아서 투자할 건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캐펙스도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71만 톤, LNF는 최근에 늘려서 2026년까지 우리 45만 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5만 톤 대 71만 톤 캡하면 이 캐펙스에 따른 매출 차이도 나니까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47%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PER 밸류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움이 비싸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LNF보다는 에코프로비움이 더 매력적이고 에코프로비움보다 더 비싼 밸류를 받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음극재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코스모 신소재 분기 실적 보시면요. 매출 역시 역대 최대 나왔어요. 1961억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3억이 나왔는데 요거는 93억이 100% 코스모 신소재가 하는 양극재 매출이 아닙니다. 여기는 코스모 신소재도 이 소위 말하는 MLCC 부품이 아직 상당 부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하는 요 지금 매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30에서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재 매출 비중은 현재 4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양극재가 계속 60% 70%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스모 신소재 매출과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 심지어 봤더니 지금 코스모 신소재 지금 양극재 매출이 2분기 때 30% 정도 매출 늘었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 전도성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양극재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코스모 신소재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연간으로 실적으로 봤더니 엄청납니다. 지금 연간 실적 가장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자, 3년치 평균을 보면요. 코스모 신소재의 3년치 매출 평균은 1등입니다. 원래는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 증가폭이 약간 둔화됐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81.1% 매출 증가율 나오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82.8% 영업이익 증가율 나와서 실적 증가폭은 가장 높다. 단,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8만 톤에서 71만 톤 가는 그림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3만 톤에서 15에서 20만 톤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5배가 늘어나도 18만 톤에서 71만 톤 가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또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장기 100만 톤 가는 그림인데 포스코 퓨처엠 현재 캐파가 아마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지금 한 8, 9만 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 톤 가는 그림이랑 3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그림이랑 당연히 캐펙스가 더 높은 거에서 갈수록 그게 훨씬 더 수율 잡기도 어렵고 마진도 더 많이 남고 어렵다. 그래서 작은 캐파 3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거 5배 같은 5배 성장이라도 18만 톤에서 71만 톤 가는 거에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밸류에이션에 좀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숫자는 좋은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보다 캐펙스에서 워낙 너무나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심지어 LG화학이나 LNF보다도 캐펙스가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신 분이 전체적인 양극재 성장이랑 그림을 보고 보유하는 관점은 전 나쁘지 않은데 신규 관점에서 똑같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빠질 때 코스모 신소재도 빠졌으니까 고점보다 21만 원 찍고 지금 15만 원대니까 너무 싸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전략이다. LG화학 이제 요 표 실적 보여주실 건데요. 이거 주요 사업부별 가져왔는데요. 엄청 줄었어요. 석유화학이 1666억 적자였다가 510억 적자였다가 2분기에 130억. 아마 3분기엔 흑자 전환될 거예요. 근데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센티가 지금 너무 크고요. 여전히 지금 전체 매출로 치면은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소재가 이제 완전히 매출과 이익에서 완전 이익은 이미 뛰어넘었고요. 매출 단에서는 지금 그 석유화학 사업부에 그거를 매출 캐펙스를 못 넘고 있어요. 첨단 소재가. 그리고 생명과학도 2분기, 1분기 실적 좋았는데 지금 적자 기록했거든요. 90억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첨단 소재 혼자서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덩어리 큰 이제 그 석유화학이랑 생명과학에서 기본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LG화학 전체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LG화학은 순수하게 양극재 밸류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석유화학에 대한 거가 완전히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이 공장 매각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석유화학 비중은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충분히 석유화학 사업부의 포지션은 계속 줄일 겁니다. 계속 줄이고 LG화학이 이 첨단 소재를 더 강력하게 밀어주면 LG화학도
2차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게 LG화학이 지금 6조 최근에 2025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6조 중에 양극재하고 분리막 3조 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2차전지 소재 완전 진심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LG화학도 그 리튬 강산, 니켈 강산을 가장 또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도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